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자 김은숙입니다. 이게 참 안 돼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문제 4번 가지고 하는데요. 자, 환경 친화적 도시를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의 주요 내용 설명을 해랍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도 말 그대로 국토 이용 계획 주요 내용 이러니까 굉장히 이게 뭘 쓰지?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늘 지금 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실제 앞에 우리가 유튜브 강의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토부 하면서 그죠? 국토교통부의 어떤 계획 맨 앞에 딱 나오는 게 그거죠. 저는 항상 국토 정책을 제일 먼저 봅니다. 해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환경부 정책과 그다음에 산림청의 어떤 정책, 그다음에 국토부 정책. 사실은 제일 국토부 정책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떤 계획이 국토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쪽에 뭐 보면요. 제일 나오는 게 친환경 도시예요. 그죠? 자, 그랬는데 친환경 도시까지는 알겠는데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토지 이용 계획? 어떻게 하지? 그리고 주요 내용? 이러니까 이거 안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푸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주요 포인트로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야기지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맥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자꾸 뭐 자료를 보고 끼워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죠? 여러분은 공부하는 어떤 내용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무가내 공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 경향이 그리고 아무리 막무가내 공부를 해도 실제로 어떤 시험을 딱 쳐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안 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답지를 체크를 해보면요. 눈에 보여요, 그게. 근데 제가 답지를 체크를 하는 거나 교수님이 봤을 때 이 내용하거나 같은 어떤 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저나 우리가 채점하시는 분이나 어떤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강의가 어떤 채점자 입장에서는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공부는 나중에 하면 되죠. 그죠? 대학원 가서 뭐 석사를 받든 박사를 받든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목적이 기술사 합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석사든 박사든 더 공부를 잘하고 또 다른 기술사를 하나 더 치기 위해서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의 주요 내용 이러니까 자료를 찾든 아니면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답지를 보든 답지를 쓰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찾고 또 답을 쓸 것인가 이런 것이 제일 관건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1번은 어떤 논제의 어떤 제시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환경 친화적 도시란 하지 마셔요. 그죠? 그거는 정말 촌스러운 답지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환경 친화적 도시 여러분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죠? 뭐 녹지 체계, 환경 체계 뭐짜고 저짜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말 그대로 초등학교? 그건 좀 너무 비하시키나요? 그래서 그런 단어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왕 공부한 거 이때까지 공부한 게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
논제 제시에 말 그대로 뭘 적나요?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6대 실천 사항에 관한 것을 먼저 깔고 가는 것이 훨씬 좋죠. 그죠? 그게 좀 기술사다운 어떤 맥락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정책 하면서 제가 맨 앞에 자료 맨 앞에 딱 뜨트린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유튜브 국토계획평가 6대 기준 하면서 저탄소 환경의 내용을 기본으로 깔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친환경, 저탄소 친환경이 지금 관건입니다. 그죠? 그럼 아니면 군 계획, 도시 군 계획, 어떤 관리 계획을 기본으로 깔아도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 정책을 먼저 까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 관리 계획에 앞에 시험에 뭐가 나왔나요? 용도구역이 나왔습니다. 자, 용도구역 하면서요. 용도구역은 제가 뭐라고 했죠? 그때?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지역 지구자라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군 관리입니다. 그죠? 계획 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그건 이 문제를 뭐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우리가 도시 어떤 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실제.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제일 좋은 것이 국토교통부의 어떤 3대 목표와 그 다음에 6대 기준 아니면 실천 과제라는 것을 먼저 까는 것이 훨씬 논제의 어떤 제시부로서 훨씬 좋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법원 제가 또 적어놨어요. 모든 법원 환경 친화 토지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토지 이용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면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1교시 8번의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과 종료하고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시 내용은요. 국토계획평가 6대 기준 또는 저탄소 국토이용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 만들기로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 했냐면 지역지구제라는 단어 들어가도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의 용도라는 어떤 구분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6대 실천 과제 적고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시 우리가 지역지구제 용도 하면서 왜냐하면 그 안에 지역지구제 용도를 구분을 해야만이 토지 이용 계획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큰 단어, 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딱 가서 우리가 논제 제시에서 어떤 바탕 만들기는 다시 작은 걸로 갔다는 거죠. 큰 것과 그 다음에 작은 것에 다시 한번 끌고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6대 기준 우리가 내용도 6대 기준 뭐보다는 6대 우리가 친환경 도시 어떤 6대 목표나 실천 과제 보면요. 진짜 친환경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아니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국토부에 들어가셔서 국토 이용 계획 어떤 건가 한번 보시면요.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구분을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요. 그렇게 구분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공부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이 뭔가요? 지역의 어떤 인프라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 그린 인프라 뭐 그러면서 하는 게 실제 우리가 좀 더 크게 쪼개도 상관없어요. 이게 좀 더 크게 보면은 안전성 하면서 우리가 안전성을 위해서 안전 SOC 지역 인프라죠. 그죠? 자, 이렇게 안정성을 위해서 지역 인프라 그 안정성으로 쪼개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쪼개도 1, 2, 3으로 쪼개서 우리가 안에 두 개씩 넣으면 6대 실천도 나올 거고요. 6개 다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균형 발전하면서 우리가 친환경 도시의 토지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도시에 각각의 인프라를 해서 네트워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가 있죠?
이용자 편의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통 효율성. 자, 균형 발전하면서 사실은 다 우리가 지역 인프라라는 것이 다 균형 도시의 어떤 균형 발전, 그 다음에 교통 연결성이죠. 한마디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뭐 인프라와 안전성 하면서 안전성을 위한 SOC와 그 다음에 어떤 교통의 어떤 체계의 효율성 크게 두 개를 잘라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먼저 깔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것이 또 뭐가 있나요? 보행자 체계라는 것들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국토부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어떤 실천 과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 도시환경 도시약 계획들이 전부 다 저탄소 어떤 도시에 구현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죠? 스마트 시티라는 내용도 또 나오고요. 그죠? 드론 시티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먼저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영역의 어떤 용도 구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용도 구역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앞에 1교시 때 나왔더랬어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에 지금 제가 지역 지구제 뭐 구분을 했을 때 나중에 재정비 계획으로 간다 이랬을 때 뭐 제가 막 적어놨는데 지역 지구제 지정 목적과 역할 적어도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의 용도 구분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2번을 어떤 내용으로 구분을 했느냐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어떠한 주요 내용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1과 2를 같이 연결시키고요. 2와 3을 같이 또 내용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주요 맥락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2번에 뭐를 적었느냐에 또 따라서 3번이 내용들이 슬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자, 지역 지구제로 구분을 했다면 말 그대로 자, 만약에 지역 지구제 이랬으면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지구라는 것이 나오겠죠. 자, 지역 지구라는 것이 용도 지구라는 내용이고요. 지역이라면 굉장히 넓어요. 자, 지역 지구제로 구분을 했으면 지역은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그다음에 공업 지역 뭐 짜고 저짜고 나오겠죠. 도시 전반의 어떤 개념이고요. 지구라는 개념은 용도 지구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용도가 아니고 개발 제한 지구 지역이라든지 그죠? 지구 그다음에 또 뭐야? 지역 그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앞에 뭐가 제가 뭐라고 했죠? 앞에서 시가화 조정 지구 또는 지역 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 보호 지역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도시 자연공원 뭐 구역이라든지 지구 구역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토지 이용을 위해서 나눠진 거예요. 이런 것을 서로가 내용이 어떤 주요 내용 보면요. 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을 적든 교통관계의 어떤 인프라로 적든 결국은 이용의 어떤 친환경에 관해서 적어야 되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제 요 안에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려서 친환경의 앞에 나왔던 게 결국은 뭐였어요? 앞에 도시 환경, 도시 경관에 관한 내용 하면서 앞에 뭐 문화 생태 어떤 개념으로 적어도 되고 장소성 적어도 되고 안전성,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서 일일을 같이 섞으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도 됩니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무엇을 적어보고 싶느냐 하면요. 여러분한테 하나 또 해줘야 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토지 이용 주요 내용 중에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있죠? 저 수자원의 어떤 보호의 어떤 구역을 제가 하나를 포인트를 딱 잡아서
토지 이용의 어떤 주요 내용 중에 이것을 친환경 친화적 도시로 제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료를 다시 하나 넣어놨는데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환경 친화적 도시를 위한 토지 이용 계획 중 수자원 보호 구역의 친수 도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게 제가 왜 이걸 들고 들어왔냐면요. 이것을 적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우리가 토지 이용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만 달랑 딱 포인트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 중, 그죠? 계획 중 적으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자원 보호 구역라는 단어를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계획 중 주요 내용 이래 적고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앞에 균형 발전이나 보행자 중심, 보행자 중심이라는 타이틀이나 아니면은 아까 친환경 도시의 어떤 친수 목적, 그죠? 친환경 도시의 목적 이런 단어를 먼저 뽑아내고 1번에 먼저 목적을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시 수자원 보호 구역이 있으니까 친수도 친환경 도시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 빼야 되거든요. 친환경 도시니까.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친환경 도시를 위한 친수 도시에 아까 뭐였어? 이용. 이렇게 단어를 써도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친수 도시 조성이네, 그죠? 친수 도시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친수 도시라는 것이 우리가 수변이거든요. 수변이는 것은 수자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로 이걸 제목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은 2번에 들어갔어요. 이미 토지 이용의 용도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중에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2번에 바로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수자원 보호구역의 이용 방법 하면서 여러분들이 친수도시의 내용을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수변의 어떤 이용 방법이 또 하나의 관건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들고 들어온 게 왜 우리가 지금 이게 도시계획의 주요 내용이 국토부를 우리가 깔아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친수도시 안에 뭐 저수도시 제가 수변도시 친수도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른 데 좀 쓰려고 제가 적어놨고요. 우리가 발전사 우리가 수변을 이용한 발전사죠. 그죠? 물을 이용해서 이때까지 어떤 이용을 했는가를 발전사를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용을 했는가라고 보면서 친수도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정비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으로 가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물리적 요소와 그 다음에 도시 환경, 도시 경관 자원의 요소 하면서 맨 마지막을 한번 봐보세요. 장소성, 정체성 나오고요. 휴먼 스케일 나오고요. 개방성 상징이 나오고요. 도심 연결 보행 이동 수단의 그린웨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뭐 있어요? 우리가 지역 인프라 균형 발전 이용자, 그 다음에 교통 체계, 그 다음에 이용자 중심, 그 다음에 또 뭐야? 보행자 도로 확보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린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녹지 체계, 수 체계거든요. 녹지 체계, 수 체계 이런 것이 앞에 뭐라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연결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우리가 국토부의 어떠한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수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말해서 토지 이용의 용도 구역의 수자원 보호 구역을 우리가 국토부의 계획 아래 계획의 어떤 기본 계획 하에
친환경 도시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나 달랑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공부가 따로따로의 공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강건의 문제 답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내용을 적을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4번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것에 우리가 활성화 방법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에 어떠한 답을 써놓은 방법을 오늘 적으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가장 본 문제 어떤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면 앞에 디딤을 짓는 논제 제시를 할 때 그 논제 제시 중에서 이 내용 1과 2를 잘 맞춰서 3번을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논술의 여러분들이 호소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수의 눈을 확 사로잡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양식주 아주 좋은 음식점에 갔을 때 양이 작지만 아주 특별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요. 건설공사 크레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